안녕하세요. 유익한 경제와 금융의 트렌드를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은 실물 경제와 사람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과 온라인 유통 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기준 전 세계 온라인 유통과 IT 산업은 올해 60%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와 전자결제 이용의 급격한 증가는 다른 한편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을 긴장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 피아트 머니와 은행 예금을 통해서 국가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민간 IT 기업이 주도하는 전자결제는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 밖에 있지요. 이 전자결제의 급격한 비중 증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탈정부적 전자화폐 특성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의 불안정성은 중앙은행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2019년 페이스북이 가치가 안정된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또 중국이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이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중앙은행 전자화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전자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약자로 CBDC입니다. 이 CBDC의 도입은 1972년 달러의 근본위제 탈피 및 순수한 법정지폐로서의 달러의 시작 이후에 의미 있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변혁과 기축통화 경쟁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CBDC의 도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해 추천하는 자료는 유럽의 대표적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브루엘 연구소 그리고 BIS와 EU 미 연방준비은행 페드의 공동 연구 결과와 최근 12월 8일 CNN의 자세한 분석 기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CBD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자화폐의 논의는 비트코인,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확인의 인물에 의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전자화폐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의 거래 기록을 암호, 블록화하여서 시스템 참가자가 모두 분산 기록하는 분산 거래 원장 Decentralized Ledger Technology 약자로 DLT라고 합니다. 이 DLT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참가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 승인 시마다 보상으로 한정 수량 발급하는 전자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차세대 화폐로 주목받았지만 수차례 가격이 엄청난 급등락을 하면서 그 가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기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 거래와 그 기록 처리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또 한정된 공급 수량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정부, 민주화 이미지로 비트코인은 주목을 받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서 불법적 거래에 활용이 되면서 각국의 금융당국은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는 비트코인 자체는 투기성 높은 투자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다만 금융 원장 기록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응용에 금계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중앙은행 CBDC 도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페이스북의 리브라입니다. 2019년 7월 페이스북은
전자지갑 칼 리브라를 이용해서 회원 간 주고받고 결제 활용 가능한 전자화폐 리브라를 2020년 도입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칼 리브라는 2020년 5월 너비라는 브랜드로 변경했습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바스켓과 그 가격을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관리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공동 관리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원장은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집중 관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방식의 분산 거래 원장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도입 계획 발표에 대해서 ECB와 페드 등 주요 중앙은행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엄정한 조사를 하고 교주협회와 함께 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리브라의 파괴력입니다. 리브라의 파괴적 영향력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막대한 거래 규모 추정에 기인합니다. 페이스북의 월 거래 이용자 수는 2020년 9월 말 기준 27.4억 명입니다. 페이스북의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이들의 절반만 이용할 경우에도 그 이용 인구는 중국이나 인도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달러를 능가하는 국제 통화로 국제 금융 시스템은 물론 각국 통화 정책도 교란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다국적 회원 간의 무차별한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페이스북에 맞먹거나 더 많은 글로벌 회원, 이용자, 기기 보유자를 가진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이 페이스북과 같은 전자화폐를 도입을 추진하면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독점력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정책이 무정부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페이스북은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리브라의 이용자와 이에 상충이 되거나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리브라의 예상되는 파괴력으로 결국 미국, EU는 물론 이미 준비 중인 중국까지 적극적인 CBDC 도입을 추진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CBDC에 대한 서방 중앙은행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CBDC는 경제의 개인, 법인 모두가 중앙은행에 직접 계정을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행만이 중앙은행의 지준금 예치 계정을 가지고 있죠. 중앙은행에 이 계정을 유치하기 위해서 CBDC 이용자에게는 보상 차원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CBDC를 이용한 금융지급 결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거래를 승인하고 기록을 집중 중개 관리하게 됩니다. 즉 기존 비트코인의 분산 원장 기록 DLT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거래를 직접 승인하고 금융 거래 정보를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모든 경제 주체의 직접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BDC를 이용해서 민간 전제 결제를 흡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완벽한 금융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위기나 최근 코로나19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직접적인 재정, 금융 지원이 가능하면서 100%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또한 전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적인 금융거래, 지하경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국가 간의 전자화폐 프로토콜을 맞출 경우에 국제 간 금융거래 비용은 절감이 가능하고요. 왕왕 민간 부분, 은행에서도 개인 금융정보 보호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공에 의한 개인 금융정보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CBDC의 위험도 굵직굵직합니다. 첫째로는 은행의 예금 이탈, 디스인터미디에이션 위험입니다. 전 국민, 개인, 법인이 중앙은행의 예금 계좌를 가진 후에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예금이 빠져나오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 업무가 악화되고요. 이 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대출과 펀드, 투자금융 업무 등 위험성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은행의 경영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죠.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과의 예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지급한다면 중앙은행과의 예금 경쟁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면서 경영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 산업의 약화가 첫 번째 위험이었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위험은 전 세계 금융의 달러와 달러라이제이션이 더 강화될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성이 높으면서 이제는 편리성까지 제고된 기축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 디지털 달러를 이용한 금융행위를 선호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로든 간에 사람들이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면 달러의 비중이 높아지고 달러를 가짐으로 해서 투자 기회가 많아지고 이용 기회가 많아지면서 굳이 제3의 통화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용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분산된 통화 시스템이 아닌 서로 호환이 쉬워지면서 거래 불편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용이 편한 기축통화로 자금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전 세계 경제 금융이 달러의 영향권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잦은 위기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큰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성향이 커졌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사회 통제가 용인되는 추세지요. 이런 국가에 의한 사회 통제 강화에 CBDC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금융 정보가 집중되고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 금융 정보 이용에 유혹이 점점 증가하고 공공적인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은 CBDC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CBDC는 인민은행 PBC가 2014년부터 이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의 CBDC 도입 동기는 달러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압박을 타개하고 공산당에 의한 위안화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안화 통제 관련 내용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4개 도시에서 시범 도입됐습니다. 약 20억 위안, 3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최근까지 발생했고요. 선전, 수저우, 청두, 웅안 등 4개 도시입니다. CBDC는 구매를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며 금융계좌 개설과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전 중국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고 중국 인민은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요. 모든 거래는 디지털 원장에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적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가 만들어지고 중국의 통화관리 정책에 이용하게 됩니다. 중국은 엔트그룹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지난 10년간 급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인구의 8억 명, 모바일 거래 이용자의 86%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 영역에서 국가의 금융 통제권이 제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민간 기술 기업, 전자지급 서비스 회사의 금융 시스템 영향력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CBDC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엔투그룹의 상장도 수일 전에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민간 IT 금융그룹의 급성장에 제동을 건 것이죠. 중국 정부는 CBDC를 통해 국민의 금융정보를 확보가 가능합니다. 경제, 사회의 감시, 통제 권한 강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CBDC는 안면인식, 보안 카메라 등과 함께 중국의 국가 감시 체계의 마지막 완성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를 통제 가능한 익명성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거래 상대방은 모르지만 거래 정보를 PBC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ECB가 추진하는 CBDC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끝으로 중국은 해외 자금 유출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때문에 아주 중앙 집중화된 CBDC는 자본 통제력 강화를 위해서 절실합니다. 중국의 2015년 해외 자본 유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2019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과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비공식적 통로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해서 중국 경제는 자본 통제력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달러 중심 국제금융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CBDC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러 독점 금융 시스템을 타개하고 위안화의 국제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관료, 홍콩의 캐리람이 예입니다. 중국 관료의 미국 계좌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달러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이용에 대해서 중국을 제재할 경우에 이 대책으로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국제 거래의 디지털 위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정부의 CBDC 통제 유도가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도입은
통화정책 강화와 금융통제 및 안정성 확보, 국제결제 효율성 증가, 불법 금융 근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은행 산업이 약화되고요. 달러라이제이션 강화 등 기타 통화 국가의 금융주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금융정보의 국가 점유로 공공성이 확보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이용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라가 불붙인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중국 인민은행이 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EU, 페드가 미래 통화 주권을 놓고 세계 금융대전을 벌일 것은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권은 물론 IT 첨단 기술의 주권도 함께 연계되는 CBDC 금융대전은 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이은 가장 중요한 세계적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도 2020년 CBDC를 파일럿 테스트한다는 게 계획이지만 CBDC의 예상되는 파괴력, 또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비해서 아직 우리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한 편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도와 상관없이 CBDC가 주도하는 금융의 세계화는 아주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BDC, 새로운 금융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